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이란 뭘까요? 결국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 어딘가에 정말 나만의 추억을 고이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집을 떠난 이들을 위한 전유물이다. 새 집을 기다리는 사람들, 야외 활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미 집을 가진 이들에게도 주목받는 이것의 정체는 넓게 쓰는 공간의 미학을 주목하라. 물건을 보관하는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로 세상에 없던 공간에 도전하다. 캠핑을 사랑하던 평범한 가장에게 기회는 우연처럼 다가왔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생각. 발상의 전환으로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인생 3.5막을 열다. 삶의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인생의 3.5막에 도전하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보관공간 서비스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병희 대표입니다. 이 사업을 미국에서는 셀프 스토리지, 일본에서는 트렁크룸, 한국에서는 개인 창고 또는 물품 보관 창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도시민과 기업들에게 현재는 필요 없으나 버릴 수 없는 물건을 집보다 깨끗하고 집보다 편리하고 집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경남 김해에서 창업해서 부산을 거쳐 서울에 오기까지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들이 다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새로운 창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선박 기자재 업체를 15년간 운영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은 세계 최강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그 불황의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1년에 10억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서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은 지속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한 3년 공부하고 경험했으면 10년 정도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유행을 타지 않는 사업, 그리고 사회가 변해도 그 사회적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한 가지 일을 10년 동안 하고 계신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창업을 하십시오. 꼭 성공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요. 제가 선택한 공간 대여 서비스 셀프 스토리지도 딱 제가 생각하기에 딱 맞았습니다. 남들은 단순한 이삿짐 보관 서비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업이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인생과 추억을 보관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캠핑을 가족들과 자주 다녔습니다. 캠핑을 자주 다니다 보면 캠핑 장비를 집에서 차로 옮기는 게 무척이나 번거롭습니다. 하루는 캠핑을 다녀오는 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모서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쳤죠. 저기에다가 보관 창고를 만들어서 내 캠핑 장비를 넣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공간이 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공간은 공유 공간이라서 개인들에게 사적으로 임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저는 관련 법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먼저 미국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이 1950년대부터 생겨난 사업이었습니다. 현재는 미국 가정의 5가구 중 1가구가 이런 짐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사업의 규모가 연간 30조 원이나 되었습니다. 또 일본은 2000년대 들어서 이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10,000개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가구 중 1가구가 이용하고 있고 해마다 30% 이상씩 성장한다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집이 좁아서 이런 보관 창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미국은 땅도 넓고 집도 큰데 왜 이런 보관 사업이 필요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네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새로 사는 물건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겨지는 물건들, 그리고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아파트에는 이러한 문화를 반영해서 개인 창고가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1인 가구의 증가와 다양한 취미 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보관해야 될 물건들의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를 설득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제가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이라는 돈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3가지의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만의 방법을 찾아라입니다. 누구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시장 조사입니다. 현재 시장의 상태라든지 경쟁자, 그 다음에 사회적 여건들을 면밀히 조사해야 됩니다. 특히 저와 같이 익숙하지 않는 사업을 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사업을 조사를 하니까 싱가포르의 큰 회사가 이미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서울의 중요 거점 4군데서 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약 1,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대출금 1억을 가지고 저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바위에 계란을 치는 어떤 그런 행색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이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큰 자금을 이용해서 큰 거점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저는 그들보다 빠른 스피드로 동네마다 저희 보관 창고를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프랜차이즈였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제가 먼저 보관 창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익성을 확인하고 사업화 모델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지금 2년 동안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부산, 서울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허와 상표 등을 획득했습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허와 상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 자금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보증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증회사에서 이 창업회사를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판단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 그 대표가 걸어왔던 길과 전문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이러한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을 전환해라입니다. 저에게 보관은 추억이자 인생입니다. 단순한 이삿짐 보관이 아니라 추억이 있는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입니다.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은 오래된 장난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주일에 몇 번씩 저희 창고에 와서 놀다가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런 인형을 왜 여기서 보관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어릴 때부터 가졌던 취미생활인데 결혼을 했어도 와이프에게 그러한 취미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취미를 방해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의 작은 아들이 아빠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민 끝에 망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피신을 갖다가 저희 창고로 온 것이죠. 이렇게 취미와 관련된 물품이 저희 보관 창고 중에는 약 3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여행을 다니고 물건을 삽니다.
그렇지만 삶을 사는 동안에 사진으로만 자기 인생을 보관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보관하면 차후에 더 자기 인생이 더 풍부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공간 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공유하는 우버와 집을 여행자에게 빌려주는 에어비앤비, 그리고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 오피스 등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도 공간 공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사업은 그들과 좀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도심지 내의 활용성이 떨어진 토지나 건물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지금도 제일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추억과 인생이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물건을 배송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객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까지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용역을 시켜서 배송 서비스를 시키면 품질이 떨어지고, 직원들을 시켜서 일을 시키면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이삿짐 업체와 용달차 업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전달했더니 그래도 불만이 나왔습니다. 배송 서비스가 안 좋다고. 뭐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냥 고객들에게 직접 알아보시라고 했습니다. 고객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깨끗한 창고, 편리한 창고, 안전한 창고를 만드는 데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세상의 유혹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사업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 삶의 본질이 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삶의 본질을 행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의 불편함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만의 생각과 기술로 창업을 하게 되면 그건 세상이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편안한 집을 떠나서 서울에서 제 인생의 3.5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인생 2막을 위해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의 공간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창업을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창업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아이템을 찾는 방법. 충분한 시장 조사를 통해 나만의 노하우를 찾아라. 틀에 박힌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라. 행복을 찾기 위한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다양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셀프 스토리지 사업입니다. 네네. 네,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 나가시고 계시는데요. 현재 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은 실내형 스토리지와 실외형 스토리지를 가지고 네. 김해, 부산, 서울까지 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네. 올 연말에까지 한 2개 정도를 더 오픈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 네, 서울에 올라온 지 이제 한 20일 됐습니다. 야, 인자 20일 됐습니다. 네, 인자 20일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예. 자, 최근에 굉장히 또 이렇게 이 공간 대여 서비스가 많은 화제를 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1인 가구들의 이사 수요가 좀 많은 편이고 네. 유학을 하는 분들이나 여름 방학 때 그다음에 취미생활 용품들
이런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유학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냉장고 같은 것도 이렇게 보관해두고 가는 겁니까? 창고의 크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지 전기 사용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네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네네. 이 물건이 좀 이렇게 나중에 네. 뭐 작동이 안 된다던가 이런 어떤 우려가 좀. 그런 거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저희 창고는 예. 온도, 습도를 갖다가 제어를 하고 예. 공기까지도 질까지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예. 자기 집보다도 더 깨끗하고 청결합니다. 그럼 가서 청소도 다 하시고. 그럼요. 제가 갈 때마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예. 집안 네. 청소는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집안 청소는 제가 안 하죠. 그렇죠. 창고 청소만 그 안에. 창고 청소만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수익 구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수익 구조는 네. 월 임대료를 받는 수준이고요.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 개수가 한 300개가 넘습니다. 평균 한 10만 원 정도 보시면 월 들어온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사실은 말은 못하겠지만 좀 말 못할 어떤 고충이 좀 있다면 나름대로 또 어떤 고충은 예. 일단은 돈을 잘 안 주고 준다 하면서 그냥 안 주면 좋은데 준다 하면서 안 주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준다 해놓고 안 줍니다. 네, 그러면 뭐 예. 계약서에는 네가 돈을 갖다가 언제까지 안 주면 네 보관한 물건들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예. 또 한국적인 정서에서 그렇게 계약서대로 매몰차게 끊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예. 네. 이런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이 사실 이게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네.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종종 네네. 또 발생을 하곤 할 텐데 네. 그런 어떤 이런 어려움들을 좀 대비한 어떤 대표님의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드웨어와 시스템에 의한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은 아직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단 제가 계획대로 한다면 어떤 그 간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무인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어떤 리스크를 갖다가 없애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상권이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요식업도 네.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소위 버려진 땅, 네네. 뭐 이렇게 좀 가격이 저렴하고 네네. 외지에 있는 네네. 땅이라면 이 셀프 스토리지로 적용이 다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뭐냐면 좀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예. 접근성이 좋다는 외지에 있지만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다음에 건물도 사람이 붐비지 않지만 깨끗한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업에서 이 손님 중에 절반 이상은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예.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와가지고 편안하게 물건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인 트렌드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 공간 대여 사업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최소한을 네네. 짐을 최소한으로 하고 다 버리자. 그렇게 이제 사회 트렌드가 좀 이렇게 만들어가잖아요. 양분화로. 네네. 자,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좀 영향을 끼치진 않는지. 제가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네. 미니멀리스트라는 어떤 검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미니멀리즘을 갖다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집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집이 좁으면 저희 창고에 보관하면 됩니다. 집은 넓게 쓰면 되니까요. 예. 제가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할 겁니다. 지금 하셨네요, 이미. 네. 방송에서. 영업을 이미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영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마케팅을 어떻게 뭐 이렇게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셨으니까 그만큼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고 보관도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얼굴은 이렇게 좀 제가 사실은 맨땅 헤딩을 잘하는 편입니다. 헤딩이요? 맨땅 헤딩을 잘하는 그렇죠. 편인데 예. 몰라도 그냥 한번 예. 이게 이거다 싶으면 네. 가서 일단 해보고 난 다음에 예. 경험을 통해서 계속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사실 15년 동안에 예. 제조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작정은 처음에는 가방에다가 한 5가지 스티커, 전단지를 들고 퇴근 후에 밤마다 주차장이든 전봇대든 집 앞에 있는 우체통이든 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네. 한 6개월 정도 다니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전단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이런 걸 붙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노력은 했고요. 네. 그래서 방법을 바꿔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인터넷을 이용한 SNS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하나 배워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SNS 마케팅의 네네. 효과를 보셨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우리 창고들은 사실은
대부분 지하에 있고 실내에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실내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SNS 광고가 아니면 이 창고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현장에 와서는 절대 연락 안 하거든요. 네. 대신에 또 이 저희들 창고 실외형은 컨테이너 타입이기 때문에 그 나대지에 야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창고 같은 경우는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아 창고가 생겼구나 해서 직접적으로 또 오시면서 이 공부가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혹시라도 이거 예비 창업가분들이 아 이거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공간 대여 사업을 하면서 꼭 이것만큼은 좀 주의해야 될 점, 뭐 네. 어떤 것들을 대표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 사업은 네. 사업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 안에 바로 승부가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금을 투입하고 1년, 길게는 2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기다림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 기다리면서 홍보를 하고 계속 노력해야만이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네. 일단 기다림을 강조를 네네. 하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처음에 네네. 창업 시작하실 때 네. 1억 원 대출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네네. 아내분을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뭔가 할 때마다 담보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일 마지막으로 또 1억을 대출 받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조금은 좀 화를 많이 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꼭 이번에는 성공해가지고 사모님 소리 듣게 주겠다. 꼭 약속한다고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겠다. 네네. 예.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셀프 스토리지는 무엇일까요? 배나이 바람이 불어오는 창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문이요. 예, 창문. 예, 예.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때로는 또 안 좋은 공기가 있으면 창문으로 또 내보내면 되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역으로 네네. 또 내보내고 네네. 좋은 것도 네. 들어오고 이러면서. 네. 자,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 제가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하고 네. 같이 행복한 사업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게 대표님의 어떤 그러니까 뭐 고객들의 추억을 담은 공간이죠. 네네. 이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또 대표님께서도 만들어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 나에게 딱 맞는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꿈의 공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열정으로 그 공간을 채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좀 더 준비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없이 무작정 달려온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맨땅에 헤딩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겠습니다. 일에만 충실하지 마십시오. 가정에도 충실해서 일과 가정이 함께 양립할 수 있는 그렇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만들 시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